안녕하십니까. 책 속에 돈이 있다. 예민수의 경제책방 예민수입니다. 투자자라면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 책을 읽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과연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를 제가 앞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개의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라는 책입니다. 투자가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운데 이 세 가지 질문만 잘 활용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켄 피셔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누군지는 이따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투자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 이야기인데요. 나폴레옹이 주식 투자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시면 인사이트가 있는 거죠. 나폴레옹이 참모들과 함께 해군을 이끌고 이집트를 이제 공격하러 가는 길에 소일거리로 참모들이랑 같이 이렇게 카드 게임, 포커 게임 이런 거를 이제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드를 언젠가 하고 있는데 뒤에서 뭐 참모를 해봐야 다 별들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나폴레옹이 황제고 뒤에 막 뭐 삼성 장군, 사성 장군들이 쫙 있고 앞에서 같이 포커 치고 긴장했겠죠. 그런데 뒤에서 아마 어떤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런 모양이에요. 우리 황제가 왜 이렇게 뭐라고? 그러니까 실컷 나폴레옹이 뭐라는 건가 얘기를 해보겠더니 별거 아니고 얘기해봐 그랬더니 사실은요 각각해서 속임수를 쓴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각각가 속임수를 쓰는 것 같아.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나폴레옹의 그 영웅적 기질과 이자쓰기 하면서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각각께서 속임수를 쓴다고 저희끼리 말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나폴레옹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나는 항상 게임이 끝나면 돈을 돌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포커판에 게임하고 있던 그 미우라 장군이라고 하는 꽤 이 명망 높은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각하 이 게임하면서 속임수를 쓰신다고 얘기를 솔직히 하셨고 근데 돈을 따서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속임수를 쓰고 돈을 땁니까? 돌려줄 거를. 네, 정직하게 하고 뭐 잃을 때도 있고 벌을 때도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나폴레옹이 또 명답을 합니다. 나폴레옹답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운에 맡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네. 자기가 판을 주도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게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포커나 뭐 고스톱이나 이런 게 실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나오는 전문 용어가 뭐예요? 운칠 기삼이다. 예, 그러니까 실력은 3이고 운이 7이라는 거예요. 보통 그런 그 게임이나 이런 포커 이런 거에는 운이 작용 많이 한다는 건데 자기는 그것조차도 운에 맡기기가 싫다는 거예요. 속임수를 쓰던 뭐 압력을 넣던 자기가 판을 딱 주도해서 승리하고 싶다는 거죠. 이 말은 시장이 사실은 우연이나 행운에 의해서 굴러가는 경우가 많긴 한데 뭐 나폴레옹의 경우 좀 억지이겠습니다만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자기의 자산을 운에 맡기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확실한 투자의 방법을 알고 과학적인 뭐 나름 근거에 투자한 투자를 해야지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이렇게 운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폴레옹의 참모들과의 포커 게임 얘기를 잠깐 했어요. 오늘 책 제목은 세 개의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긴다인데요. 시장을 이긴다라는 얘기를 주식시장에서 많이 써요. 너 시장을 이겼어 올해? 이런 얘기를 쓰는데 이긴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시장의 평균 수익률보다 너의 수익률이 좋았냐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를 예를 들면 올 1년 동안에 한 해를 지나고 났더니만 코스피가 10%가 올랐다. 평균이 10% 오른 거죠. 그런데 너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몇 퍼센트 올랐어? 나는 12% 올랐다 그러면 시장을 이기는 거예요.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거잖아요. 영어로 시장을 비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내가 8% 수익을 올려서 나쁘진 않지만 시장은 10%니까 시장 수익률보다 낮잖아요. 그런 경우는 시장에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경우도 성립해요. 5%가 평균적으로 코스피가 하락했다. 그런데 나는 4%만 하락했으면 내 포트폴리오가 나는 시장을 이긴 거예요. 그러면 이 펀드 매니저는 밥한 거예요. 너는 잘했다고 칭찬받는 거죠. 켄 피셔는 누구냐? 이분이 바로
필립 피셔의 아들입니다. 예, 필립 피셔가 누구이냐? 이 투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면서 우리가 현명한 투자자를 얘기했잖아요. 벤저민 그레이엄, 투자의 아버지이고요. 가치 투자의 대가인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투자자의 대가로서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인 위대한 기업의 투자라는 책을 쓴 사람이 바로 필립 피셔예요. 필립 피셔 책에 이 켄 피셔 아들이 서문도 쓰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 그 책을 좀 썼던 게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그때 켄 피셔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 피셔 인베스먼트라고 월가에서 지금도 이제 운영되고 있는 꽤 큰 자산 운용사 대표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미국 월가에서 성공한 투자자가 됐어요. 펀드 매니저가 됐죠. 근데 이분은 성향이 아버지랑은 좀 달라요. 필립 피셔는 굉장히 외로운 투자자, 외톨이, 자기 혼자 밥 먹고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필립 피셔가 좋아하는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걱정하는 일, 걷기, 또 하나 뭐였지? 공부하는 거에는? 일하기. 저보다 기억력이 더 좋아 우리 최다혜 PD. 약간 좀 외골적인 그런 덕후 성격인데, 이 필립 피셔, 이 아들 켄 피셔는 되게 토커티브. 말 많고요. 그 아버지 책에도 서문을 장장 길게 써갖고 제가 이 양반 말 많은 분이구나 했는데, 자기가 쓴 이 책은 서문만 22페이지고요. 머릿말 있잖아요. 제가 이 책을 왜 썼으며 이것만 22페이지고 책 분량이 한 600페이지 달해요. 그러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책이 그렇다고 해서 정확히는 58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그 말이 많아서 장황하냐? 그건 아니고요. 이 책에 상당히 과학적인, 체계적인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설명을 꼼꼼하게 깨알같이 해요. 그래서 이제 책의 분량이 좀 길어진 건데요. 어쨌든 아들은 아버지하고 성격이 달리 굉장히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말 많고 이런 성격인데, 시장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아버지와 비슷해요. 아버지도 뭐냐면 주식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기업을 발굴하라는 거죠.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예측해서 안 된다는 거를 이 켄 피셔는 어떤 단어로 표현을 했냐면요. 시장은 죽을 듯 변덕을 부린다. 그냥 뭐 오를 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것 같지만 떨어질 때는 또 뭐 세상이 절단날 것처럼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어 약자로 TGH라고 시장을 표현했어요. The Great Accumulator, 위대한 능멸자. 그러니까 시장이 막 좋을 때는 투자자들을 흥분하게 하고 수익을 많이 내주고 역시 내가 투자하길 잘했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수익을 낸 것 같아서 좋아라고 하는데 뒤통수를 팍 때려버리는 게 시장이라는 거예요. 있는 거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시장이 변덕스럽고 출렁거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피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시장을 위대한 능멸자 TGH라고 내가 정해서 부른다. 그런데 나의 목표는 시장을 막 이기고 누르는 것보다 너무 많은 굴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위대한 능멸자 시장과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시장 앞에 겸손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켄 피셔의 이제 시장을 이끄는 세 가지 핵심 질문 전에 켄 피셔의 투자 철학,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잠깐만 좀 거슬러서 그 과정을 설명해 보면요.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아마추어나 프로나 시장을 이기는, 평균 수익률을 능가하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이 어쨌든 알려고 하는 건 정보를 많이 캐려고 하죠. 정보, 뉴스, 흐름을 알려고 하는데, 시장은 이미 위대한 능멸자는 그걸 다 알고 주가에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다음 달에 주가가 오를 걸로 모든 사람이 생각해요. 우리 3명이 시장 참여자인데 3명 다 다음 달에 주가가 오를 걸로 합의했어. 그럴 것 같아. 다음 달에 이제 코로나도 지나가고 경제도 좋아지고 다음 달에 무조건 주가가 오를 거야. 그러면 다음 달에 주가가 올라요? 합의했잖아. 그런데 왜냐하면 다음 달에 주가가 오를 거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주식을 미리 사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번 달에 미리 주가가 올라버린다는 거예요. 다음 달에 주가가 올랐을 때 팔죠. 정작 다음 달에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오직 당신만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켄 피셔가 얘기하는 세 가지 질문의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에 의존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과학자처럼 생각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러니까 참신하게 생각하고 호기심을 갖는 거,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자료를 가지고 검증하는 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남들이 모르는 거, 오직 당신만 알고 있는 것이 있어야 당신은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